자, 여러분 교재 공급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은 좀 수요를 알면은 좀 쉬운 우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급은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인데 또 우리가 공급은 또 일정 기간의 유량 개념이죠. 또 생산자가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요, 이 또 팔고자 하는 이 말은 또 사전적 개념, 의도된 사전적 개념을 나타내고 이 사후적 개념인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공급은 또 거기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공급하고자 하는 유효 공급을 또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이 공급과 또 뭐가 다르죠? 공급, 양의 개념이 달라요. 자, 공급, 양의 개념은 또 우리 27회 시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에 주어진 특정 가격, 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최대라는 거죠. 최대 수량. 그래서 우리가 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양의 개념을 우선 출제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의 특징에 거기에 2번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또 명심을 또 해두시면 돼요. 자, 공급은 뭐가 존재한다? 시차. 여러분, 부동산은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공급은 시차, 시간적인 어떻게 돼? 갭이 있어요. 시차,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 자,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 항상. 자, 공급과 공급량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되는 용어 중에 토지의 공급이 나와요. 이미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인데, 부증성의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가격이 주어졌죠. 자, 공급량인데, 자, 공급량을 우리는 QS로 표현합니다. 토지의 공급량을 QS로 표현하는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 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될 때를 토지의 뭐죠? 물리적 공급이다. 즉,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입니다.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으로서 그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이렇게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불변이에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뭐가 증가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물리적인 토지 양, 면적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번은 요거죠. 우상향하죠. 자, 토지 가격이, 여러분, 토지 가격이 올라요.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서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늘려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토지에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에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뭐에 근거하죠?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공급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뭐죠? 오른쪽 위,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우상향하는데, 24회 시험은요 이걸로 출제했어요. 뭘로? 우하향으로 출제했어요. 우하향.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우하향이 아니라 뭐다? 우상향한다. 네? 자, 그래서 우상향이고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뭐에 근거하죠? 부증성에 근거한다. 그리고 여러분 요 개념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요거 28회 시험에 또 정답이죠. 늘릴 수 없다로 출제했어요.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23회 시험과 우리가 관련해서 또 출제를 또 우선 한 내용이죠.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 부중성과 연관해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고 주택이 나오죠. 자, 주택은 어떻게 돼요? 자, 주택을 보면은, 자, 주택은 가격, 네. 여러분, 단기는 뭐냐 하면은 주택 공급량인데, 단기는, 자, 주택 건설 산업 측면에서 주택 시장에 주택 건설 사업자인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의 짧은 기간을 뭐라고 한다? 단기. 시장에 주택 건설 사업자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의 긴 기간은 장기라고 해. 그렇게 구분. 시장에 기업이 들어오면 장기, 들어오지 못하면 단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뭐다? 수직선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기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도 공급은 변화가 없어. 공급을 시착했어서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단기는 수직선인데, 그래서 단기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현재 공급은 변화가 없다. 현재 시점에 공급은 이렇게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현재 시점이니까 단기는 무슨 개념? 저량 개념. 현재 시점에서의 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다. 저량 개념이다. 단기 공급 곡선은. 근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은 뭐다? 급등을 하겠죠.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을 뭐 한다? 이제 착공을 하죠.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급은 뭐 한다?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장기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뭐가 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장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택이 완공돼서 공급이 늘어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기간 개념이 나타나는 또 무슨 개념? 유량. 단기는 저량 개념이고 장기는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분석할 때는요, 단기의 저량뿐만 아니라 장기의 유량 개념까지 분석을 해야 돼. 부동산은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보고요. 또 여러분 교재 63페이지 보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또 단기, 장기가 나오죠. 자, 단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급해요. 단기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단기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뭐다? 급하다.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고, 근데 장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장기는 이렇게 뭐다? 완만하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고 장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특히 시험에는요,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죠? 이 질문 많이 냅니다.
말을 나중에 비탄력적으로 많이 냅니다.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단기 공급 곡선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울기가 급한 것을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시험에는 이 지문으로 많이 내. 자, 여러분 교재 64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64페이지 오시면은 공급의 법칙이 나오죠. 자, 수유의 법칙이 있듯이 공급도 법칙이 있어요.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또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여러분 생산자 입장의 공급은 가격이 오르면 비싸죠. 비싸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그만큼 수익이 더 높아지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팔려고 시장에 어떻게 돼요? 공급량을 더 늘립니다. 비싸면 공급을 더 늘려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근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싸니까 생산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전보다 팔려고 내놓은 공급량을 더 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와 반대요. 공급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뭐죠? 플러스. 양의 관계. 양의 관계를 다른 말로 비례의 관계라고 해요. 플러스는 비례. 양의 관계, 비례의 관계 있다. 자, 이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 이 공급의 법칙을 또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공급 곡선인데, 자, 가격은 우리는 Y축.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다. 자, 아파트 공급량. 공급은 뭘로? S로 표현합니다. QS.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이다.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주어졌을 때는 요만큼 우리가 Q0만큼 공급을 해요. 근데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올랐어요. 평당 2,500만 원 올랐다. 평당 2천만 원에서 평당 2,500만 원 올랐더니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얼마? Q0에서 공급량을 Q1만큼 더 늘려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죠? 우리 2,500만 원일 때 공급량은 5Q1이 된다. 자, 그럼 이 두 점,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또 뭐라고 하죠? 우리는 공급 곡선이에요. 자, 공급 곡선은 이렇게 뭘로 표현한다? S로 표현하는데, 자,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를 향한다. 그래서 윗상, 향할 향.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우선은 공급 곡선인데 만약에 이 얘기죠. 나는 이만큼 공급을 했다. OQ1만큼 공급했어요. 이만큼 공급했을 때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요거죠.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뭐다? 최소한의 가격이야. 자, 그럼 이만큼 공급을 했을 때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이 바로 뭐다? 평당 2,500이죠. 이게 바로 공급 가격이야. 공급 가격. 그래서 여러분 최소 가격입니다. 최소 가격. 자, 62페이지에 위에 1번 부동산 공급 개념의 4번에 보시면은 무슨 가격? 최소 가격. 주어진 공급량 수준에서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무슨 가격? 공급 가격. 최소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올해 시험에
또 출제가 예상되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65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올해 출제 또 1순위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자, 여러분 1교시 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중요했듯이 올해 시험은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 28회 시험은 쉽게 출제를 지문했고요. 27회도 또 출제를 했는데 자, 작년에는 이쪽에서 출제를 안 했어요. 작년 수요에서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중요하다. 자, 공급량의 변화를 보면은 또 뭐가 변한다? 가격. 수요와 똑같아요. 가격이 변화를 해요. 근데 가격이 여기서는 변화를 하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와 똑같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단지 뭐만 가격만 변해요. 가격이 변하면요 또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또 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개념이 또 나왔어요. 동일한 공급 곡선 뭐다?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격이 변하면은 상이 나오거든요. 상이 나오면은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다. 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평당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일 때 Q0죠. 요 점, 요 A점인데 문제 이 A점이 가격이 오르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라서 어느 점으로? B점으로 이동하죠. 동일한 공급 곡선 이렇게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 양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8번 지문에 한번 보시면은 8번에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 포인트는 비탄력적이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 여기 한 4번 출제했어요. 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15번 가시면은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인데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했죠. 예?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이렇게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 15번은 뭐에 대한 개념? 공급 양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개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출제를 하는 겁니다. 본 시험에. 공급의 변화는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일이 변한 거죠.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해서 우리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 곡선 또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것을 공급의 변화. 공급 곡선 또 자체가 이동한다. 자체. 자,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은 가격, 공급량이 주어졌어요.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또 여러분 교재에 그림 보면 가격은 P0로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뭐죠? Q0. Q0. 여기가 뭐다? 공급량. 공급량.
지금 가격은 불변. 그럼 요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이 외의 요인,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라든지 건축비 이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생산비가 하락을 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생산비가 하락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를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라고 해. 여러분 시험 문제에 24회 시험에는 이렇게 한번 냈거든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물었어.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말을 약간 바꿔서 출제해버리죠. 그럼 또 건축비가 상승했어요. 자, 여러분 건축비가 상승을 해서 주어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건축비가 상승해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럴 경우를 우리는 공급의 뭐라고 한다? 감소라고 해요. 공급의 감소. 그래서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네. 자, 그림이 공급량의 변화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는 6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공급의 변화 요인이 이제 나오는데 공급의 변화 요인이 또 우선 중요하죠, 우리는. 자, 공급의 변화 뭐다? 요인.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이 이제 시험 지문에 이제 나올 텐데 시험에 나오면 공급의 변화 요인을 이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기술이야. 자, 여러분 건축 기술이 기술 혁신에 따라 발달했어요. 향상이 되면요 이전보다 생산비가 절감이 돼요. 생산비가 절감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가 돼. 이 기술이 영향을 주고요. 또 우리가 영향 주는 게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예를 들면 생산 요소,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가격.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가격을 우리 뭐라고 하죠? 임금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여러분 생산 요소의 가격은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생산비야. 생산비, 생산 요소의 가격. 이게 생산비거든요. 그럼 생산비가 또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을 하면은 뭐가 상승했다?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뭐 한다? 우리는 감소를 하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했다. 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입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도 영향 주고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온 용어 중에 또 건축 자재가 있어요. 여러분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우리가 자재의 가격이죠. 자, 이 건축 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올라가요. 건축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공급은 또 뭔가 줄어들어요. 건축비가 상승해서 공급은 줄어들고 또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건축비가 이전보다 또 하락해서 공급은 증가를 합니다. 자, 시험에 제일 좀 많이 출제를 하죠. 우리가 보면은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에요. 또 공급자, 여러분 소비자도 있지만은 또 공급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공급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자,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의 실시를 한다. 자,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요. 현재 비싸죠.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 규제를 하는 거니까 현재 비싸요. 분양가가. 그러면 건설업체는 현재 공급을 뭐 한다? 늘려요. 그 옛날에 발표하기 전에 밀어내기 뭐 분양되든 안 되든 왜?
나중에 미분양돼도 높은 가격으로 이제 파니까. 그래서 현재 공급에 영향을 줘요. 자, 미래에 대한 예상이죠. 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또 여러분이 우리 주택, 건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보조해준 금액만큼 뭐가 하락을 하죠?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뭐를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져요. 증가를 해요. 보조금이 또 영향을 주고 또 규제가 또 영향을 주죠. 자, 규제를 보면은 자, 우리는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죠?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라든지 또 인허가 뭐 이런 건데 이 규제를 강화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어요. 규제를 완화하면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져요. 예, 규제가 또 영향을 줘요. 규제. 법인세와 같은 세금. 자, 법인세와 같은 세금이 인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금이 오르면,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세금 부담이 많아지죠.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은 이전보다 떨어져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수익성은 떨어져서 우리는 공급은 뭐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 자, 주택, 우리 건설 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 자, 주택 건설 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가 또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이전보다 이자에 있어서의 또 부담이 점점 높아져요.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또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악화가 돼서 또 공급도 뭐한다? 줄어든다. 공급이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업체 수. 자, 주택 건설 업체에 있어서의 수가 증가를 하면 이전보다 공급도 더 많아진다 얘기고, 또 대체재, 보완재, 또 관련 있는 상품인 대체재와 또 무슨 가격? 보완재의 또 가격이 변하죠. 대체재나 보완재의 가격이 변하는데, 자, 여러분이 또 대체재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하여튼 시험에는 대체재 지문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자,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가 오피스텔 시장에서, 자, 오피스텔 시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림.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공급 곡선은 우상향, 가격은 P0 변화가 없어요. 자, 이때 지금 현재 Q0만큼 공급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항상 공급의 법칙 기억하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건설업체는 비싼 아파트 공급을 늘려요. 예? 비싼 아파트 공급은 늘려요. 그렇지만은 오피스텔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싸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건설업체는 상대로 싼 오피스텔 공급은 뭐한다? 줄이죠. 동일한 가격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의 감소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좀 수요는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 시험에 내면은 여러분 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틀리는 거죠. 자, 보완재. 보완재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보완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주거 용지에서의 가격, 공급량이 주어졌어요. 또 가격은 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Q 제로예요.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보완제. 그럼 가격이 오르면 건설업체는 비싸잖아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잖아요. 건설업체는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요. 비싸니까.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보완제의 관계는 주거용지 공급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서 주거용지에 있어서 공급량도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시면 안 되고 항상 꼭 집에서 곰곰이 이해를 하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좋아요. 예, 그래프는 시험에 안 내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말의 맥락을 지문 속에서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들은요, 여러분들 보니까 무슨 암기 비법에서 막 암기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암기 비법 못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이해를 하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해를 하면은 시험 문제 딱 보면 답이 보여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대체제를 좀 많이 내거든요. 왜냐? 잘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또 프린트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에 있어서 몇 번을 보느냐 하면은 거기에 9번 문제 한번 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보완제인, 주택 가격이 오르면 보완제인 주거용지 공급도 뭐 한다? 증가하지. 주거용지 공급 감소하면 안 돼. 주거용지 공급 뭐 한다? 증가해. 주택과 주거용지는 서로 어떤 관계? 보완제 관계에 있다. 자, 14번 보시면요. 자, 14번.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주택에 어떻게 돼요? 만들 때 토지는 원자재잖아요. 예? 토지가 있어야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요, 주택 생산비가 상승해요. 주택에 대한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주택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해요. 감소가 포인트죠. 주택 공급 감소. 감소가 포인트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런 지문들이 나올 때 이제 OX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 시험에서. 자, 올해 출제 1순위 있죠. 공급의 변화 요인. 잘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를 알면요, 공급은 좀 쉬우니까,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또 수요의 변화 요인 잘 알으시고,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개념, 공급의 변화 요인. 예? 여러분이 30회 시험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탄력성이 나오는데, 탄력성은 여러분이 많이 듣는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인데, 이 학자가 우리, 예? 신고전학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제학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마샬이요, 우리 지금 배우는 수요 공급 요 그림 있죠, 요걸 만든 사람이에요, 마샬이. 그래서 거의 뭐 12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이 마샬이 이 경제학에 도입을 한 거예요. 뭐를? 물리학의 탄력성 개념. 물리학의 탄력성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을 한 학자가 누구다? 마샬. 탄력성은요, 탄력성은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뭐를 본다?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극을 주었는데 이 반응이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바로 하면은요,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이 민감하지 못하면은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그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 자극으로서는 우리 뭐다? 가격이고, 반응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반응인데, 그러면 자극이죠. 가격이 주는 거예요. 자극.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럼 그 상품은 탄력적인 상품이다. 근데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민감하지 않다. 반응이 그러면은 그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담배 가격, 여러분 담배 가격이 2,000원에서 4,500원으로 2,500원이 인상됐잖아요. 야, 여러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가격이 담배 가격이 뭐 거의 배 가까이 올랐는데 문제는 오르면 어떻게 돼? 소비자들 수요량이 담배 가격이 그 배 가까이 오르면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 가격 오른 것만 전부 조세수익만 늘어나는 거야. 담배 소비세를 인상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소비량은 안 줄어들어. 그러면 이런 상품은 뭐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소비량이 별로 안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것은 비탄력적. 우리나라는 담배는 비탄력적 상품이야.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담배가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얼마? 우리처럼 뭐 4,500원 해라. 10,000원 대폭 올린 거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10,000원 탁 올리니까 어떻게 돼? 담배 누가 많이 피워요? 미국에서는. 예? 예? 저소득층이 많이 피거든요. 히스패닉이라든지 우리 저소득층 예? 많이 피는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낮으니까 담배가 대폭 오르니까 어떻게 돼? 담배를 못 피는 거지 뭐. 수요량이 대폭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산했더니 1.2가 나왔어. 탄력성까지. 탄력적이야. 예? 그런 게 이제 좀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국가는요. 담배가 6살도 피워요. 왜요? 거기는 담배를 거기는요. 가격이 오르면요. 어떻게 돼? 본인이 돈이 꼬매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모님 담배를 싹 해서. 근데 외국 가서요. 담배 꼬맹이들이 핀다고 해서 뭐라 하면 큰일 납니다. 총 맞아요. 총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뭐라 하면 안 돼요. 총 맞습니다. 우리는 총이 없지만 거기는 총이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꼭 하면 참견하기를 좋아해. 머리 쓰다듬고 큰일 납니다. 머리 쓰다듬으면 어떻게 돼? 납치 전제 행위로 보고 총 쏴버립니다. 야, 너 귀엽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문화하고 외국 문화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담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술이잖아. 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외국 가면요. 생맥주 500 있어요. 500. 우리 치면은 생맥주 500 딱 한 잔 넣고요. 1시간 가. 네, 기본 1시간. 한 잔 넣고 많으면 2시간 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먹는데 우리나라는 500 한 잔 넣으면요. 여기 뭐 5분도 안 가.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배 소비세 인상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주류세를 인상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류세 인상을 좀 하려고 했더니 한번 애드볼은 떠봤어요. 언론에. 그랬더니 날른 거야. 왜 올리냐고. 그래서 없던 걸로 하는데 주류세도 올리긴 올려야 돼요. 예? 특히 어느 쪽으로 올려야 돼? 증류수. 증류 있죠? 소주 같은 거. 증류잖아요. 올려야 됩니다. 소주는 코리안 양주입니다. 한국 양주예요. 소주가. 외국에서는 이옵도의 제일 작은 병이 15,000원 정도 받아요. 우리나라는 얼마? 출고 가격은 1,000원인데 판매는 4,000원 판매하잖아요. 싼 거야. 요거 한 4배 정도, 3배 정도는 올려야 돼요. 지금. 아니면 양주 가격이 내려가요. 지금. 예. 세금, 관세 서로 국가 간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와인 가격도 내려가고 지금 뭐도 내려가고 있다? 예? 양주 가격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소주 먹겠어? 양주 먹겠지. 그러니까 소주 가격 올려야 돼요. 근데 올리니까 뭐가 문제 있어? 또 서민들이 마시는 꼭 앞에 서민을 꼭 붙이죠. 그런 거 다 따지는 건요, 요 세금과 관련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탄력성은요, 정부의 조세 수익과 많이 연관되다 보니까 이걸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배우는 게 탄력성은 계산 문제가 매년 나와요. 작년도 계산 문제 2문제인데 작년은요 이론해서 3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어요. 하여튼 탄력성은 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데 올해도 2문제 정도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탄력성에서. 자, 계산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탄력성.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기본적인 수식, 이제 배울 게
수의 탄력성 세 가지 배웁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이 세 가지 수식이 작년에 다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꼭 암기를 하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